안녕하세요, 필주작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물주가 건물을 왜 파는지 6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 소개를 간단히 다시 드리면, 저는 평범한 10년차 월급쟁이 회사원입니다. 10년 동안 부지런히 모은 월급을 가지고 신용과 종잣돈을 합쳐 3년 전 모 지역에 5층짜리 꼬마 빌딩을 매입했고요. 나름 집가 상승과 꾸준한 월세 수입을 얻게 되었네요. 그래서 또다시 건물 투자를 감행하여 올해 드디어 2번째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나름 건물주가 되었지만 아직 저도 여전히 배우고 경험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랬기에 저와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도 열심히 모은 종잣돈과 꾸준히 공부하고 발품을 판다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물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막연하게 건물주의 꿈이 있으신 분들이 꾸준히 영상을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건물 투자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물주분들은 왜 자신들의 건물을 팔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아파트 주인이 왜 자신의 아파트를 파는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즉, 아파트는 시세라는 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에 아파트 건물에 하자만 없다면 매입 가격만 잘 맞춰 매입하면 되겠죠. 하지만 건물은 조금 다릅니다. 흔히 사람들은 건물을 사고 팔 때 건물을 사고 판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건물이 아닌 건물의 모든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이네요. 따라서 건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이전 소유자가 건물을 왜 파는지 우선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도 건물을 추천받고 마음에 드는 건물이 나오면 꼭 중개인분께 주인분이 왜 건물을 파는지 꼭 여쭤봅니다. 제가 수십 개의 건물을 소개받으면서 건물을 왜 파는지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해 보았네요. 끝까지 영상을 보신다면 건물주가 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왜 건물을 파는지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주분의 상황과 두 번째 건물의 상황일 거예요. 첫 번째 건물주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건물주분이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경우. 두 번째, 건물주분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건물주분의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경우 등등일 거예요. 제가 매입한 건물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첫 번째 건물주분의 경우 건물주분이 부모님으로부터 100억대 건물을 물려받으셨는데 증여세를 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매도하시는 사례네요. 그랬기에 건물의 상태나 위치는 매우 좋은 편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 무조건 일정 기간 내에 매매를 하셔야 했기에 저희는 이를 잘 이용해서 건물을 조금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올해 매입하게 된 두 번째 건물의 경우도 건물을 전문적으로 신축해서 건물을 판매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신축을 하고 다른 큰 공사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셔서 기한 내 건물을 판매하셔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 또한 저희도 잘 설득해서 신축 건물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마음에 드는 건물이 나왔다면 우선 매도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아마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즉 대출이 설정된 명목을 보시면 매도인의 상황을 조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만약 건물주분이 건물을 가지고 대출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다면 급전이나 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일 것이고 이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물주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거나 가족들 간 재산 분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매우 저희한테 유리하겠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건물의 상황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건물이 노후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경우. 둘째, 상권이 쇠퇴하여 미래 가치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판매하는 경우 등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건물이 노후가 되어 판매할 때 사례를 생각해 볼까요? 무작정 건물이 낡았다고 매입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근본적으로 건물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이런 전문적인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가치를 올리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두 번째 건물주인분도 원래 그 땅이 1층 일반 음식점이었는데 땅을 사서 명도를 한 후에 신축을 하신 경우네요. 하지만 신축할 때 스토리를 들어보니 주위에서 공사 소음으로 인한 항의와 수많은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신축 경험이 풍부하신 능력이 가지신 분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만약 저와 같이 큰 욕심 없이 나만의 건물 하나를 투자해보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리모델링이나 신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을 할 경우 10년은 늙는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미래 가치가 떨어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건물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한때 유행처럼 무슨 길이 유행했는데 이 무슨 지역이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건물의 미래 가치가 하락이 예상되어 싸게 판매하는 것이네요. 원래 과거에는 상권이라는 트렌드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권이 유행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쇠퇴하면서 건물 투자 또한 트렌드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네요. 이러하듯 유행은 한번 부흥 지역이 가라앉으면 상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소개를 받으시면 수차례 건물을 방문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에 드는 건물이 나왔다면 꼭 왜 건물주가 이 건물을 파는지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물이나 상권의 문제가 아닌 건물주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하는 것이라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가격 협상이 가능하실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를 적절히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두 번째 건물을 사기 전까지만 해도 건물주는 그저 돈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건물주가 되다 보니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은 기본이고 치열한 고민과 공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다음 편에는 건물 구입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